과일은 몸에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한스푼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오늘도 하나쯤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과일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과일 이야기입니다. 특히 콩팥 건강을 기준으로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진 않으신가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가가 예전보다 쉽게 붓는 느낌.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한참을 두어도 잘 사라지지 않는 변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 오후가 되면 다리나 발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 충분히 쉬었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함이 남아있는 하루들. 자,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단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 한두 가지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신장은 바로 이런 순간부터 조금씩 부담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신장이 예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는 가장 이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습관 하나가 신장에 부담을 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습관이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하는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오랫동안 자연에서 나온 건강한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무 고민 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장기입니다. 이때 어떤 과일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신장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요. 과일을 먹고 바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먹는 양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불편하냐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 성분들이 어디를 거쳐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과일의 성분들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한 번 더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성분들의 양과 균형을 조절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맡는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노폐물과 필요 없는 성분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피 속에 있는 노폐물과 필요 없는 수분, 그리고 과하게 들어온 성분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문제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분, 그리고 칼륨 같은 미네랄 성분, 또 일부 과일에 많은 산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 결국 이걸 처리하는 일은 전부 신장의 몫이 됩니다. 신장은 한 번에 크게 아프기보다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부담이 쌓이는 장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일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과일들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알고 나면 과일을 고를 때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칼륨이 많은 과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떠오르지만 요즘은 아보카도를 훨씬 자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빵에 발라 먹기도 하죠. 이 두 과일은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중간 크기 1개 기준으로 칼륨이 약 400에서 450m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크기 아보카도 1개에는 칼륨이 약 950에서 10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반 개만 먹어도 400에서 500mg 수준으로 바나나 1개를 먹는 셈입니다.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한 건강식이지만 신장 관리 중인 분들에겐 칼륨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칼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움직임, 그리고 신경 신호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몸의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혈압과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칼륨 배출이 반복적으로 잘 안 되면 신장은 계속 조절 부담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이 기능 저하를 더 진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은 약 3,500mg입니다. 이 기준은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를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병원에서 식단 관리를 할 때는 보통 하루 2000mg 전후, 상태에 따라서는 1500mg 이하로 칼륨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아보카도 1개 혹은 바나나 1~2개만으로도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하루 칼륨 허용량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나 바나나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과일이 아니라 칼륨 섭취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과일입니다. 다음은 말린 과일입니다. 원크랜베리, 말린 살구, 건무화과, 건포도, 감말랭이 같은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크기는 작지만 성분은 농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미네랄이 한꺼번에 체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간식처럼 자주 드시는 경우라면 신장 입장에선 부담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말린 과일은 당분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칼륨 같은 미네랄이 농축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스로 많이 마시는 과일입니다. 오렌지 주스나 혼합 과일 주스처럼 마시기 편한 형태의 과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스는 씹지 않고 마시기 때문에 과일을 몇 개나 먹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컵 안에 여러 개의 과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들어온 당분과 칼륨은 그대로 몸 안으로 흡수되고 이후 정리 과정에서 심장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이 과정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위나 파인애플처럼 산 성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소량일 때는 괜찮지만 자주 먹거나 공복에 반복되면 몸 안의 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로감이 잦거나 소변 관련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섭취 빈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 기준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 말린 과일, 주스로 마시는 과일들, 그리고 산 성분이 많은 과일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일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과일은 다 신장에 안 좋은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일들에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을 조절하고 배출하는 장기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아질수록 조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흡수가 급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분과 전해질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흡수되면 신장은 순간적으로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구조가 신장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신장은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미세 혈관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반복적인 산화 자극은 여과 기능 저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화 자극이란 금속이 공기와 물을 오래 만나면 서서히 녹이 스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과 여과막으로 이루어진 장기인데 이 구조가 오랜 시간 산화 자극을 받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조금씩 약해집니다. 마치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 햇빛과 비를 오래 맞으며 쓰이다 보면 한 올 한 올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나는 것처럼 예전엔 잘 걸러내던 것들이 점점 그대로 통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과일은 이 미세혈관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비교적 잘 만족하는 과일로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사과는 칼륨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펙틴 같은 식이섬유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폴리페놀과 케루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신장 미세혈관이 받는 산화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지만 자극이 강하지 않고 칼륨 수치도 과하지 않은 과일입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의 미세혈관이 받는 산화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항산화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세혈관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작용 때문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역시 매우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은 사구체 혈관이 반복적으로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칼륨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인 칼륨이 과도하지 않고 흡수가 급격하지 않으며 항산화 성분이 충분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과일이라면 신장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처럼 몸에 필요한 요소들도 분명히 들어있고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충분한 상태인지, 이미 관리가 필요한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볼 때는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이 과일이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일을 조절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은 과일 섭취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나 칼륨 수치에 대해 주의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경우, 또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소변 관련 불편함이 잦아진 경우라면 과일을 먹는 방식이 그대로 괜찮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먹는 습관, 배부른 상태가 아닌데도 간식처럼 계속 손이 가는 방식은 신장에 부담이 쌓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과일은 양이 많아지기 쉬워서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미네랄이 짧은 시간 안에 체내로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이 신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과일은 가능한 한 씹어서 먹고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소량을 나누어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과일을 습관처럼 먹기보다는 먹는 날과 쉬는 날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일이 나쁜 음식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과 내 몸 상태가 맞지 않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얼마나 꾸준히 부담을 받았느냐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선택보다는 일상의 반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과일을 고를 때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 정보 한 스푼. 여러분의 건강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